올해가 2020년 경자년 쥐띠의 해입니다. 경자년 할 때 경자의 색상이 하얀색이어서 올해가 흰 쥐의 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쥐는 특히 다산과 풍요, 또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약삭빠르면서도 또 해로운 세균을 퍼뜨리는 불결한 동물이란 이유로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쥐 그림은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울산과 인접한 양산에서 활동하는 한 화가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쥐를 소재로 한 그림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찬수 화백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작품들이 안창수 화가의 쥐 그림입니다. 동양화의 특징인 수묵화의 쥐 그림이라니 좀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쥐를 그린 그림은 거의 모두가 12지 신상으로 표현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보니 수묵화의 주인공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안창수 화가의 화실을 찾았습니다. 그림 산매경에 푹 빠져 있는 이분, 안창수 화백인데요. 그런데 작가의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17년 전 금융기관을 은퇴한 이후 중국 미술대학과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에 유학을 갈 정도로 그림에 몰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화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작가의 호랑이 그림은 전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큰 호평을 얻었는데요. 호랑이 그림으로 중국 임백년배 전국 서화대전에서 1등상, 일본 전국 수묵화 수작전에서 외무대신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해가 바뀔 때마다 띠동물 그림을 발표해서 그림 애호가들의 관심을 꾸준히 끌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흰 쥐의 해. 아무리 동물 그림의 대가라 할지라도 쥐의 특징적인 인상을 그리기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생각하는 쥐란 동물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쥐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쥐는 다시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고 또 옛날 그 설화 속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영면한 점들도 많고 예지도 있고 이렇게 또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그 먹는데 이런 그 부의 축적이라 할까, 자기들 모으는 재산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좋은 점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갖고 내가 이번에 그 경자년 신년회니까 그런 면을 내가 좀 반영해서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띠동물이 가지는 좋은 의미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풍속인데요. 올해는 쥐의 해, 특히 흰 쥐의 해라고 하니 우리의 경제가 좀 나아지고 규모도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뭘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무수히 많은 조그만 물고기들입니다. 나무 조각으로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서 색을 칠하고 겹겹이 다닥다닥 붙인 건데요. 마치 어린 물고기 떼를 보는 것 같죠? 산천어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에서 활동하는 이정인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갤러리 아리오소. 개관 10주년을 맞아 여태까지 울산에서는 소개된 바 없는 이정인 작가의 개인전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새해를 맞아 울산의 문화 애호가들에게 무척 반갑고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작가께서는 서울에서 미술 교사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그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고 강원도 화천으로 이주를 하게 되셨어요. 강원도 화천은 산천어 축제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산천어들을 보면서 그 본인이 이제 폐목에다가 물고기를 그려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버려지는 자투리 나무 조각들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니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의미 또한 남다른데요. 작가는 화천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는 주로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 밀려오는 버려진 나무들. 생기를 잃은 채 썩어가는 나무를 잘 말려서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과 힘든 작업 과정을 거치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버려진 나무가 물고기로 환생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작은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생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시고, 그리고 이런 폐목이라든지 버려지는 가구를 만들면서도 버려지는 이 나무 조각에서조차도 좀 생명의 귀중함을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업은 늘 이런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생명이고 에너지라고 믿는 이정인 작가. 버려진 나무를 다듬고 채색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 작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중구 갤러리 아리오소에서 2월 2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작가들 중에서도 전국 무대에서 주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잘 살펴보면 그 나름의 특이한 재료나 기법에서 독창성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소개할 분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작가인데요. 오나경 작가의 개인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그림이 보이는데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작품들이 오나경 작가의 오일 파스텔 그림인데요. 크레파스의 질감이 묻어나는 오일 파스텔화. 오나경 작가의 15번째 개인전입니다. 중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갤러리월. 갤러리의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오나경 작가는 2년 전 오래 몸담았던 교직을 떠나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오일 파스텔의 세계에 빠져서 지금까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입니다. 입체감 없이 그냥 낙서처럼 평면으로 마무리한 작품에서 관람자는 순수한 동심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작가는 실제로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 드로잉 같은 것도 수집하고, 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뭐 손톱만하게 그려놓은 그림 이런 데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테크닉이나 또 어떤 형태를 또 확대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확산시키기도 하고 그 이미지를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어떤 현대미술보다도 그 표현의 어떤 그 진실성이라든지 진정성 이런 것들은 아이들 작품에서 얻는 이미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주목할 건 반고대 암각화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오일 파스텔이란 재료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원초적인 욕구를
담은 그런 그림들, 그거를 기록한 것들 이런 거하고 요즘 아이들 아무 계산 없는 그림하고 이게 이제 매치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 유아 그 그림 이미지를 매치를 시켜보는 거죠. 작품에 하나씩.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 이미지하고 유아 그림 이미지가 매치돼 있는 게 이제 좀 차별화된. 작가가 최근에 심혈을 기울인 작품은 드로잉 기법을 활용한 작품인데요. 바로 이 작품, 부엉입니다. 제일 재밌어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나뭇잎을 꽂아놓은 왕관처럼 꽂아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길도 아닌 것이 나뭇가지도 아닌 것이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해놓은 이런 게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드로잉을 중첩시켜서 페인팅 효과를 전체적으로 내는 그런 작업. 이 지혜의 여신의 부엉이,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세 여신, 대표적인 세 여신 중에 가장 믿고 아꼈다는 그 지혜의 여신의 부엉이, 이게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부엉이들이 전부 너무 허접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뭐 어둡고 칙칙하고 눈도 뭐 낮에는 반쯤 감아 있고 이래서 좀 총명해 보이고 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부엉이를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그냥 밑그림도 없이 손 가는 대로. 오나경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 익혀왔던 오일 파스텔 기법을 풀어놓는 전시회. 오나경 작가의 제15회 개인전은 1월 29일까지 문화의 거리 갤러리 월입니다. 울산의 문화공간과 행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크고 작은 문화공간과 행사들이 많습니다. 오영수 문학관에서는 매주 화요일 시네마테크인 울산이라는 고전 명작 위주의 영화 상영이 있고요. 울주 선바위 도서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다양한 독서 및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작, 문화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공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한 문화가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